오늘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2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5장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재건, 6장 기타 사업, 7장 요약 및 고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5장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재건 1개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2세 때인 서기 360년에 처음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테오도시우스 2세 때인 415년에 다시 축성되었습니다. 이 성당도 532년에 일어난 니카 반란 때 대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532년부터 밀레투스의 건축가인 이시도로스와 토랄리스의 수학자인 안시미오스가 설계했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537년 12월 5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다라는 유명한 말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전경입니다. 해협에서 바라본 하기야 소피아의 성당과 부르모스크의 전경입니다. 이 변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537년에서 1453년 사이 동로마 제국의 동방정교회 성당이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본산이었습니다. 1453년부터 1913년 사이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로 사용되었으며 193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터키 공화국의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는 박물관에서 다시 모스크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시기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3. 구조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전체 윤곽은 가로 60m, 세로 75m였고 정사각형 크로싱은 지름이 33m, 돔 천장의 높이는 지면에서 55m였습니다. 돔 자체를 경량화하기 위해 밑동 내벽에 40개의 높은 아치형의 창을 뚫었습니다.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크로싱의 네 모퉁이에 두께 7.6m, 폭 18.3m의 벽체도 세웠습니다. 지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밖에 버팀벽을 세웠습니다. 1852년 성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현재의 실제의 성당 모습입니다. 현재는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상징성 소피아 성당의 중심 공간인 돔은 영적인 것, 인간과 신의 공간이라는 의미와 천상의 세계라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경 30m에 달하는 중앙의 돔은 바닥에서 55m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중앙의 돔은 4개의 거대한 피어와 연결된 버트레스에 의해 지지되는데 돔을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가 외부로 둘러싸여 직사각형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소피아 성당은
구조적, 공간적, 역사적 차원들의 성공적인 종합에도 있지만 빛의 창조에서 건축 미학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돔의 하단부에 있는 40개의 창문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피아 성당에서 빛은 수상적이고 영적인 환영으로 변형해 건물의 물질적 실체를 비실체화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운 돔의 문양들입니다. 돔 하단부에 있는 수많은 창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빛과 풍경의 모습입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내부의 전경입니다. 6장 기타 사업 1. 종교 활동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황제 교황주의의 창시자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종교 통합을 추구했으며 종교회의를 통해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 행정을 개선하며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을 종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만 3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을 5대 총대교구로 설정하였습니다. 2. 비단기술의 도입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인도 북부의 셀린다국에 체류한 경교 신부에 의해 잠종이 동로마에 밀반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양잠 견지 과정을 습득한 후 잠룡을 몰래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6세기 중엽에 동로마에서 비단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견직과 비단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3. 아카데미아의 폐쇄 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아테네 서북쪽 교회에 아카데미아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산술, 기하학, 천문학, 철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는 약 10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비기독교적인 학교에 대한 폐쇄 정책에 따라 529년에 인문학의 상징인 아카데미아를 폐쇄하였습니다. 아카데미아에서 토론 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의 그림과 오른쪽은 현재 남아있는 아카데미아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나 학당의 그림에서 중앙에 등장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입니다. 7장 요약 및 논의 1.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527년부터 565년 동안 비교적 긴 기간인 38년을 제위했으며 많은 전쟁과 정책과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대 시대와 다른 진정한 의미의 중세 시대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532년에 일어난 시민과 귀족들의 리카 반란을 포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귀족들을 억누르고 황제 중심의 강력한 전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로마 시대의 법정과 칙령 등을 정리하여 로마법 대전을 간행했습니다. 이 로마법들은 근세에 와서 유럽의 법정과 법치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 등에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히스파니아 등의 영토 일부를 수복했습니다. 그의 생존 당시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최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그가 정복한 영토는 급격하게 무너졌으며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콘스탄티노플 주변 지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성스러운 지혜의 성당으로 그는 중세시대 최대의 경이로운 성당을 지어 하나님께 헌정했습니다. 6.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황제 교황주의로 황제가 교회와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무척 깊었으며 많은 교회를 건설해서 헌정했습니다. 참고문헌으로는 위키백과와 나무위키 등에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아야소피아 등을 참고했으며 임석재의 서양 건축사, 김석철의 세계 건축 기행, 전원숙의 비잔틴 제국 등의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